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정도께서 답변 주셨고요.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현재 참가자 숫자 좀 보겠습니다. 저 빼고 17명인가요? 네, 맞네. 저 빼고 17명이고요. 네, 이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름 다 확인했고요. 자, 지금 비공개로 답변 주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시고요. 네, 막막하죠. 하지만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죠. 해보셔야. 자, 다들 비디오 시작 좀 해주시고 음소거 해제요. 자, 다들 비디오 시작해 주시고 음소거 해제요. 부탁합니다. 네네네. 비디오 시작, 음소거 해제. 자, 비디오 시작, 음소거 해제. 감사합니다. 자, 저 빼고 17명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정말 답변을 진지하게 적어준 분도 있었어요. 네, 다른 분들도 좀 어렵겠지만 제가 했던 질문 되새겨 볼게요. 연세대 면접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의 과거의 경험과 활동 중에서 그 활동이 왜 창의적이고 융합적이었는지 근거를 말해라 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었죠. 대학 진학한 다음에 넌 어떤 노력으로 창의 융합적인 인재가 될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쉬운 건 오히려 두 번째 질문이 좀 쉬워요. 자, 왜 쉬울까요?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은 예를 들어보죠. 잠시만요. 지금 외부 소음이 들리는 분 한 분을 제가 일부러 음소거 했고요. 외부 소음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이제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할게요. 자,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죠. 어떻게 하면 창의융합적인 대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현장 실습도 되게 좋은 답변이 되겠지만 일단 그 대학의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구실이 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연구실. 그리고 공지사항이요.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에서 이 대학생들이 도전 가능한 공모전, 뭐뭐 컨테스트,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도 내가 뭐에 도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학과에 가게 된다면. 단순히 교육과정과 커리만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교육과정이나 커리는 남들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남들도. 나만의 답변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 학과에 대해서 찾아봤는가죠. 근데 그 진지함은 고2 때까지는 거의 안 생겨요. 고2 때까지는 제가 앞만 봐도 그렇게 진지한 아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고3 돼서야 뒤늦게서야 아, 이 학과가 이런 거 배우는 학과였어. 처음 알게 되죠. 되게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안 돼요. 이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상상하지 말고 이 학과의 교육 과정 더하기 네가 이 학과에 갔을 때 어떤 컨테스트, 공모전, 무슨 프로젝트 얼마나 네가 빡시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분들은 정말 빡세게 활동했어요. 온라인으로 봉사활동하고 무슨 챌린지에도 나가고 해커톤 대회도 나가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고 온라인 상황이지만 그 학과에 가서 할 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 매체 활용 능력을 어떻게 가미시켜가지고 영어와 내 관심 분야를 연결할 건지 아니면 봉사활동 때 관찰 가능한 그 아픔, 불편한 점들, 그 불편한 상황을 내 관심 분야 학문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건지 그런 계획을 들려주면 되기 때문에 연세대의 질문 중에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학과 탐색을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내용을 얼마나 구체화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연세대는 고맙게도 4번 문항이 1,500자였지만 고려대는 4번 문항이 1,000자죠. 고려대의 4번 문항은 우리 고려대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지원자를 우리가 왜 뽑아야 돼요? 모집단에 지원한 지원자를 우리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너 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 이게 이제 고려대 4번이라면 연세대는 되게 더 쉬울 거예요. 해당 모집 단위에 들어오기 위해 네가 기울인 모든 실천과 노력. 다시 해당 모집 단위에 네가 들어오기 위해 기울인 지원자의 모든 실천과 노력. 다양성이죠. 다양성. 즉 진로를 형식적으로 명사처럼 대하지 않는 아이들. 내 희망 진로를 꿈꾸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온 애들. 헤맸어야 되고요. 방황했어야 진짜 멋진 답변 나와요. 그래서 희망진로나 전공학과를 껍데기처럼 여기면 재미없어요. 어설프게 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로를. 진짜 그러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대 밑에부터 생각해 볼까요? 가톨릭 때부터. 가톨릭 대, 상명, 광, 건동, 홍숙, 그 밑에 국숭세단.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은 대학들. 그 20개에서 50개 넘는 대학들은 허투루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연세대 이번 면접 질문 두 가지는 아이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 심지어 우리도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게 해줬죠. 이 답변은 생각보다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적기에.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되게 쉬운 질문이다. 어렵지 않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특강 첫 번째부터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다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저 얘기구나라는 걸 느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려대의 질문, 문장 하나가 모집 단위. 우리 거 왜 들어왔어? 네 진로와 연관지어 얘기해봐. 이거랑 연세대의 질문 두 개는 똑같다. 뭐가 다르냐? 어차피 30초에서 1분 내외고 그 질문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너 얼만큼 탁월해? 너 얼마나 사회현상에 공감해봤어? 너 관찰력이 얼마나 좋아? 이런 거죠. 그래서 공감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저는 그럴 때 자기 내신 숫자라든가 서류평가에서의 덜 받은 점수를 보완할 수 근데 물론 보완할 수 없는 구조죠. 이게 패스, 논패스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연세대의 영상 업로드와 고려대의 영상 업로드 방식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죠. 패스 아니면 논패스이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점수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너무 아쉽네요. 이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오늘 특강의 컨셉은 당연히 연세대와 고대의 면접 질문이었지만 그 면접 질문에 대한 특강 내용 덕분에 학생부는 우리 아이의 지적 호기심은 또 다른 면접은 특히 변별력이 큰 면접들이야. 그런 면접들도 아마 이 질문 때문에 많은 힌트를 얻길 바래요.
라는 의도로 이 특강을 깔았고, 혹시 채팅으로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 더 올려주실 분이 있거나 채팅으로 저에게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시간 좀 드릴게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세요. 모두에게 하셔도 되고 저한테 비공개로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또는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 전 모두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네,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연세대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라는 건 집에서, 집이나 어떤 개별적인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대면 화상 면접 아니거든, 캠퍼스 내에서. 그러니까 캠퍼스 내가 아니라 고려대 학추와 일반학업 부자형 연세대 면접형은 그 대학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상 업로드이기 때문에 그 답변지는 자기가 뭐 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에요. 촬영만 잘하면 되지. 근데 촬영할 때는 앞을 봐야 되니까. 다시 촬영할 때는 앞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질문지를 가져간다는 거는 다른 전형일 거예요. 다시 질문지를 가져가서 연습한다는 것은 현장 녹화 방식에 대한 질문이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에 대한 질문이고 고려대 계열 적합형에 대한 질문이지. 그리고 그쪽 질문은 라이브로 공개가 되죠.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해되세요? 오늘 특강은 연대 면접형과 고대 학추와 일반 전형의 영상 업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질문지를 가져간다는 건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죠. 촬영하는 거니까 촬영 내가.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규격에 맞춰서. 네, 그런 느낌이고. 자, 제가 하려던 질문. 자, 일단 이 질문. 채팅에 집중하세요. 지원자가 고교 생활 동안 관찰했거나 실제 느꼈던 위험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본 뒤에 이 정도의 상상, 이 정도의 상상이에요. 이 정도의 어떤 관찰. 이거를 안 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런 느낌의 질문을 한 친구들도 꽤 많아요. 생활과 윤리 시간에, 생활과 윤리 시간에,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물리 시간에, 생명과학 시간에, 영어 시간에. 어떤 제시문을 받건, 어떤 수행평가를 했건 저런 키워드들이요. 뭐 인권, 안전, 행복, 뭐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이요. 수많은 개념어들은 수많은 지식들은 그런 키워드로부터 시작하죠. 맞죠? 생활 속의 안전, 불편, 위험, 행복, 무슨 융합, 연결 이런 단어들 다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 다시 합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길 바라고요.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해 드렸고 자, 이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잠깐만 넘어가고 여기 이걸 보도록 할게요. 실제 어떤 아이의 후기인데요. 잘 보셔요. 어떤 아이의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부를 작성할 때 문제 비판과 함께 해결책도 같이 작성하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학생부를 작성하거나 제가 관찰당할 때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결책도 같이 관찰당하면 좋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고민했을 만큼 어느 한 분야로 잘 치우치지 않아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를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 사용했다고 다짐했습니다. 리빙랩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서 더욱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VR 프로그래머 되는 것을 꿈꾸며 컴퓨터 공학과로 진학하고 싶은데 많은 과목들과 꿈을 연계시켜서 학생부에 기록 작성해야겠습니다. VR이라는 분야 특성상 모든 분야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에게 에너지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너에게 피곤할 때 또는 너한테 물리 시간에 에너지는 뭐야? 이 친구의 답변이었고 너에게 위험이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위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관심 분야에서 위험은 뭐야?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서 과제 탐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VR을 위협하는 사이버 멀미가 제가 연구한 주제입니다. 사이버 멀미는 VR 기기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현상이고 문제점인데요. 이것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네, 그쵸. 지금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저 정도면은 답변은 끝났죠. 끝났잖아요. 뭘 더 원하죠? 그쵸. 그러니까 왜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 RN이라는, 다시 RN이 과제 탐구 실제 6개월 동안, 뭐 6개월 이상 학교 선생님들께 피드백 받으면서 했던, 사사 받으면서 했던 그런 과제 탐구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언제나 숨 쉴 때마다,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받을 때마다, 대회 준비할 때마다 저런 주제들을 만나게 돼요. 알게 모르게. 다 놓치고 있죠. 많이 놓쳐요. 왜 놓치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중간고사 끝나면 뭐 대비해야 되고, 수행평가 폭탄에 그다음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고3 3월 모의고사 100분위 방어해야 되고, 지치죠. 지치니까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특강 핵심 뭐냐면 아이들이, 학생이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자기 활동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보완해야 될 점이고, 일반고가 1600개라는 점 누누이 말합니다. 내신 숫자는 따위라니까요. 따위. 따위. 말 그대로. 네. 왜냐면 정말 무서운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은 2.4, 2.5니까요. 무서운 고등학교에. 안 무서운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은 1.1이겠지만 그래서 내신은 정말 숫자예요. 지원 가능한 범위밖에 못 알려줘요, 우리한테. 지원 가능한 범위. 그리고 면접이 주된 평가 요소인 전형들은 교과 내신 등급에 대한 변별력은 약해요. 이 양면적이죠.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은 전형일수록 교과 내신 등급에 대한 변별력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제로. 왜? 지원하는 집단이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고만고만함을 어디서 느끼냐?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에서 느껴요. 이게 오늘의 뿌리예요. 네 면접 질문의 답변은 동아리여도 돼. 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내 대회여도 된단다. 동아리 활동이어도 되고 교내 대회 준비 과정이었어도 되고 다 돼요. 되는데 이 친구의 사고력의 뿌리가 어떤 특정 과목 한두 개였길 바래요. 이 친구의 관찰할 수 있었던 그 사고력의 뿌리예요. 공감할 수 있었던 그 비판력의 뿌리가 특정 과목이길 바래요. 선생님과 소통을 잘했던, 많이 교감했던, 선생님한테 많은 걸 질문할 수 있었던, 뭔가 배웠던 그런 교과목이 뿌리가 되어준다면 실제 활동의 결과물이 동아리인다 한들, 대회 준비 과정이었다 한들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융합적이라는 것은 널려있는 정보나 널려있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창의적인 아이이기 때문이죠. 흩어져 있는 데이터나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아이가 탁월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인터넷 검색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될게요. 네, 공유했고요. 이렇게요. 이건 솔직히 뭐 도시? 도시 공간? 15분. 아니면 뭐 사회복지학과? 이 친구가 도시 관련된 학과에 가건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학과에 가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소리가 좀 시끄러우신 분들은 음소거 좀 해주세요. 외부의 소음이 들리신다 싶으면 음소거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 사이트의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게 일단 제목이, 잠시만요. 이렇기 때문에 보여드렸고, 잠시만요. 제가 전체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네, 전체 음소거 시킬게요. 네, 음소거 했습니다. 이제 다시 조용할 겁니다. 조용하시죠? 네. 네. 이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한 4년 전. 4년 전에도 찾아봤고, 최근에도요. 어떤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문헌정보학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도시 관련된 학과로 가기 때문에, 뭐 학과야 뭔 상관이겠어요? 포인트는 문제 현상에 대한 관찰력이죠. 그래서 학과 따위가 나올 필요가 없죠. 일단 포인트가. 웬만한 인문학과나 웬만한 사회과학과는 이런 식의 관찰은 필요하죠. 특히 그 아이가 인권에 민감하거나 차별과 구별에 민감하다면 이런 식의 고정관념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건축에 가도 얘는 되게 유리할 거예요. 건축 공학 말고요. 건축 뭐 건설 시스템 환경이라든가 건축학과 같은데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통합사회 때문에 했건 영어 제시문 때문에 했건 모의고사 비문학 독해 때문에 했건 출발점은 상관없어요. 어떤 출발점으로 공부했건 이것에 대해 고민해 봤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어떤 진로가 필요해? 너의 어떤 학문이 필요해? 네가 원하는 과에선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해? 뭘로? 빅데이터로? 법으로? 제도로? 뭘로? 이 무엇으로요? 그 무엇을 말할 수 있다면 고려대의 질문에도 합당한 답변이 될 것이고 연세대의 질문에도 정말 멋진 답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본질이죠. 얘가 했던 활동의 껍데기가 본질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찾아봤느냐. 네가 했던 수행평가에서, 네가 했던 발표 수업에서, 네가 했던 동아리 활동에서 후배들에게 이런 걸 얼마나 제시해 줬느냐. 후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후배들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넌 준 적 있니? 선배로서?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특강이 단지 고려대나 단지 고려대나 아니면 연세대만의 그 면접 질문 그 별거 아닌 좀 어려운 제 입장에선 별거 아니지만 많이 어려운 또 저한테도 많이 어렵죠. 답변하기가. 근데 고대 질문과 연대 질문으로 끝나는 그런 특강이 아니에요. 그런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맘 먹으면 5분만 해도 나와요. 5분만 해도. 그 아이 학생부 보고 그 아이 자기소개서 문항들 다 보면 5분 만에 답변 기호는 금방 나와요. 외우기 시키면 되겠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패스나 논패스라면 패스할 수 있을 거예요. 대충 끄집어내도. 왜냐면 전달력이 있을 거니까. 그럼 자신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분석 얼마나 잘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포인트죠. 내 학생부에 대한 분석과 자기소개서 문학에 대한 분석을 얼마나 잘할 건데 자기 분석을 잘해야 답변이 나오죠. 추상적인 답변 정말 싫거든요. 그럼 저만 싫어하겠어요? 면접관들도 추상적인 답변 되게 싫어할 거예요. 되게 일반적인 목표, 일반적인 방향성, 되게 넓은 주제예요. 남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그 넓은 주제. 네이버 검색으로 나오는 그 멋진 위키백과 내용들. 넓으면 안 돼요. 이 질문의 요지는 네 주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겠다. 너의 교과적인 지식의 수준과 더불어서 네가 얼마나 이 탐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지 네가 말한 그 분야의 문제 상황, 네가 말한 그 주제가 얼마나 좁은지 보겠다. 네가 어디까지 지적 수준이 도달해 있는지 보고 싶다. 네가 뭘 모르는지 우린 궁금하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별 외의 얘기지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 연세대 활동 우수형, 연세대 면접형, 고려대 학교 추천, 고려대 일반 전형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쉬운 건 걔랑 1분만 얘기하면 돼요. 그 학생과 1분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질문 하나를 두 번째 질문만 하면 돼요. 대충 감이 와요. 아, 이 친구 봐라. 오라라. 이 물건인데. 그리고 학생부를 보죠. 행동 특성을. 학생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 페이지가 아니라 어설프게 적은 그 진로, 그 껍데기 같은 진로 말고 행동 특성. 2년 동안 담임쌤한테 이거 좋은 힌트예요. 면접 답변 만들 때 2년 동안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특징적인 단어를 적혔는지를 보셔요. 자신의 행동 특성은 학생부 마지막 페이지에 있고요. 아마도 현 고2와 고1은 행동 특성이 8번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특강 때 실수로 10번이라고 했는데 그 10번은 고3 때까지가 10번이고 현 고2와 현 고1은 학생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8번일 거예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띄어쓰기 포함 500자. 학생부의 마지막 페이지. 누가 적어주지? 담임쌤이. 1년 동안 그 아이를 관찰한 총평이죠. 이제 앞으로 그 행동 특성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죠. 24학년도부터. 그리고 22학년도는 고려대와 서강대 폐지죠. 이미 숙명여대 서류형은 없앴고 이화여대도 없앨 거고. 그러니까 자기소개 슬그머니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학생부의 행동 특성은 많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너무 인성적인 뭐 배려, 나눔, 뭐 갈등 관리만 적히면 안 되겠죠? 띄어쓰기 포함 500자면은 문장이 8개밖에 안 되니까요. 많아봤자 문장이 8개고 적으면 문장이 7개밖에 안 되죠. 띄어쓰기 포함 500자면. 그래서 문장 7개와 문장 8개로 과연 나의 어떤 특징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어떻게 적혔느냐가 좀 중요할 거예요. 2년 동안이요. 담임 선생님한테. 과목이 다르겠죠, 일단. 그래서 행동 특성과 세부 특기 사항에서 내가 뭐냐, 내가 누구냐.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단어, 문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외부 소음이 나는 분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음소거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걸 친구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번 고려대의 영상 업로드 방식과 연세대 면접형 영상 업로드 방식을 준비하기 위해선 첫 번째, 저게 중요해요. 네가 얼마나 봤는지, 저 학생부 내용 중에 너를 드러내는 문구, 단어를,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찾게 시키세요. 다시 순서입니다. 학생부에서 저 단어나 저 문구를 찾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의 문항별 단락에서 저 근거를 찾게 시키세요. 그리고 답변 개요를 짜는 거예요. 자, 채팅으로 답변 개요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채팅으로 남긴 거 혹시 이우정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제가 채팅으로 남긴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행동 특성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내용 중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는 단어와 문구를 얼마나 살펴봤는지. 그 다음. 연세대 면접형 답변 개요 방식은 A, B, C, D 구조로 개요를 짜면 좋습니다. 자, 맞춰보죠. 좀 추상적인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제 수업이나 제 특강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들은 저 ABCD가 뭘 말하는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첫 번째 A는 원인이죠. 원인이요. 분명히 학생부에 있어요. 동아리 활동에 있건 진로 활동에 있건 A 원인은 학생부에 적혀 있습니다. B가 되게 중요하죠.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이에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에요. 실패했던 경험이에요. 아쉬웠던 경험이에요. C, 그 아쉬웠던 경험이나 실패했던 경험이나 탐구한 과정 덕분에 낯설지만 처음 알게 된 개념어라든가 좀 더 인상 깊게 파고들었던 어떤 이론이라든가 그런 게 결과치겠죠. 그럼 일반고 학교 학생부들을 보면 그 친구들의 학생부에는 ABC까지는 다 보여요. 다시 그 어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ABC까지는 다 학생부에 보인다고요. 근데 뭐가 안 보이냐? D가 안 보여요. D가. 그렇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렇게 한 번의 활동을 한 다음에 네가 놓친 건 뭐야? 네가 놓친 건 뭔데? 이 활동을 다시 하게 되면 네가 재도전할 수 있는 건 뭔데? 너 스스로 평가했을 때, 너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네가 소홀히 여기고 지나친 건 뭔데? 그게 D죠. 저 D가 없는 외고 아이들을 숱하게 봐왔어요. 저 D가 없는 외고 아이들, 국제고 아이들, 지역 단위 자사고 아이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 D가 있어야 평가되지 않을까요? 자기소개서에서건 면접에서건. 자기를 분석하고 반성해야죠. 내가 얼마나 학생인지.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죠. 어떤 느낌인지. 이걸 이해하길 바래요.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긴 있죠. 간혹가다 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아이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아이들은 반성하지 않아도 돼요. 걔네들은 반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애초에 탁월해요. 그리고 정말 탁월해요.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예요. 걔네들은 배우는 게 수학 1, 2, 3, 4, 5를 배우고 심화 수학과 고급 수학 1, 2를 배워요. 수학 하나만 배워도 게임이 안 돼요. 세특에서 게임이 안 된다고요. 못 이겨요, 절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수많은 아이들은 다 반짝이는 보석을 갖고 있죠. 그 보석이 ABC일 텐데 ABC에서 D를 끄집어내야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저 D를 끄집어내야 내가 말하는 주제가 넓지 않고 좁지 않을까. 정말 넓으면 재미없어요. 뭐뭐의 개선 방안, 뭐뭐의 경제적 가치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게 행동 경제학을 배웠건 무슨 심리학을 배웠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접근을 해야지. 학생인데 무슨 논문만 막 3편 읽고 요약하고 그게 탐구 활동이 아니죠. 거기서 주제를 내 걸 찾아내야 그게 탐구 활동이죠. 그래야 대학교 가서 레포트를 쓰죠.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따라했다는 거는 세특 보면 금방 알아요. 왜냐면 과목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 학기가 끝날 때마다 다 뭘 내라고 하시니까. 너 관심 분야 뭐야? 너 진로 A야? 그럼 A에 맞춰서 뭐뭐를 내렴? 이렇게 시키니까. 그럼 그런 세특들은 다 향기가 그렇게 나죠.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뭔가 자기적이고 예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그냥 껍데기 같은 냄새가 난다고요. 아, 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아꼈나 보다. 뭐 이 정도 느낌이죠. 근데 아이들을 아낀 것과는 별개로 진짜 제대로 아껴야죠. 아이들을 아끼려면요. 왜냐면 평가라는 게 이렇게 허투루 되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실수하면서 정성적으로 하는 평가는 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사람과 함께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키워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실수가 최소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키워드에 안 걸리게 되죠. 이게 문제 해결력인지 비판적 사고력인지 뭔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아직 학생들이 어리다면 평가 요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이제 고3이라서 당장 내일 모레 영상을 업로드해야 된다면 자기 학생부의 ABCD를 찾아내야 돼요.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래야 답변 개요. 1번에 대한 답변 문장 개요 4개. 또 2번에 대한 답변 문장 개요 4개에서 문장 8개 내외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특강을 제가 준비했어요. 물론 준비한 슬라이드야 더 많고 내용도 보여드릴 게 많지만 지금 더 보여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기록을 잠깐 멈출게요.